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라테일의 내실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라테일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큰 벽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핵심과 팁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 이번 영상을 보시고 놓친 건 없는지 어떤 내실부터 건드려볼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할게요. 라테일의 내실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파밍 던전 외의 컨텐츠에 의존하는 아이템도 내실로 취급한 점 이해 부탁드려요. 우선 시간 날 때 챙겨주면 되는 내실로 업적과 도감이 있고 이벤트 혹은 주간 컨텐츠를 통해 재료를 얻으면 되는 방식의 내실들과 그 외 꾸준히 챙겨주실 내실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연스레 성장이 가능하거나 이벤트 포인트 상점에서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는 종류예요. 다만 앞서 말한 두 분류에 비해 오래 걸리고 몇몇은 사실상 끝이 없어서 되는 대로 꾸준히 성장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장은 이 수많은 내실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접 발로 뛰면서 챙겨야 하는 건 사실상 몇 개 없으니 걱정 마세요. 뉴비분들은 이전 가이드에서 언급한 엘차라와 이벤트를 반복하시고 주간도전, 어드벤처와 같은 컨텐츠를 꼬박꼬박 챙겨주시면 자연스레 해결될 거니까 화이팅이에요. 그럼 이제 각 내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업적은 업적을 달성하여 포인트를 모아 랭크를 올려서 능력치를 얻는 내실이고 도감엔 다음과 같이 세 종류가 있는데 몬스터 도감은 몬스터 처치 시 일정 확률로 등록되고 아이템 도감은 엘리아스의 이그나트를 통해 확정 등록 타이틀 도감은 항목에 제시된 타이틀을 전부 획득하면 능력치가 활성화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적과 도감은 시나리오를 먼저 진행하시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일부 업적과 몬스터 도감은 시나리오를 진행하시면 자연스레 해결되니 시나리오를 마치고 그 뒤에 남은 것들을 건드려주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업적은 레벨링 후 시간이 남을 때 업적 리스트를 확인해가며 하나씩 처리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려한 물고기, 무늬만 고래 낚기 업적과 수련의 벨트 30강 달성 업적만 걸으시면 돼요. 몬도는 다른 내실에 비하면 몬스터 한 마리 한 마리는 자잘한 수준의 능력치예요. 그렇기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마인드로 앞서 말했듯 시나리오와 함께 병행하면 됩니다. 도감 중에선 제일 쉬운 편이랍니다. 아도는 몬스터 도감과 마찬가지로 자잘한 능력치가 많은 편이지만 일부 아이템의 경우 나름 쏠쏠한 능력치를 제공해주는 편입니다. 아이템 도감의 경우 버닝 이벤트 덕에 어느 정도 부담이 줄었지만 몬스터 도감과 달리 일일이 획득처를 추적해야 되는 점이 있으니 설명란에 제가 유용하게 본 공략글에 링크를 써두도록 할게요. 타도는 도감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가진 녀석이에요. 일부는 달성 난이도가 낮지만 반대로 최종 던전을 몇십 바퀴를 돌아야 되거나 많은 엘리를 소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제공하는 능력치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편이니 가능한 만큼만 도감작을 해주시면 돼요. 뉴비분들 기준으로 달성하기 쉬운 타이틀 도감만 알려드리자면 도트누리, 나는 전설이다, 제자 시리즈, 돌연변이 시리즈, 평판 시리즈, 이벤트 타이틀 3종이 있어요. 그 외에도 벨로스나 엘리아스의 아스마에게 말을 걸면 던전에서 드랍되는 재료로 해당 던전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를 참고하고 직접 재료를 캘 곳을 정해도 좋아요. 추가로 출석이나 이벤트로 던전 50% 타이틀 습득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단순히 얼마나 귀찮은 던전이냐를 기준으로 추천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타이틀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4단계로 돌아주면 금방 끝나는 녀석들이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10% 교환권은 최종 8인 던전의 타이틀에 써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도감 중 다음 6종은 흔히 돈 쓰는 타이틀이라고 불리는데 한정 판매를 통해 100% 습득서를 구매해도 되지만 경매장에서 타이틀 습득서 교환권을 1.3억 이하로 구매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타이틀을 따는 게 기대값상으로 이득이에요. 은근 꿀통이니 일단은 알아만 두시고 나중에 엘리의 여유가 될 때 도전하시는 걸 추천해요. 평판은 각각의 평판 포인트를 모아 레벨을 올려서 패시브 능력치를 얻는 내실입니다. 그리고 각 평판별로 레벨에 따라 도핑템, 타이틀 등의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판은 총 7가지의 평판이 존재하는데 그중 4가지는 어드벤처 컨텐츠를 통해 얻은 포인트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평판 중 황금만능주의는 리치링에게 버프를 받거나 풀망을 기부해서 평판을 올릴 수 있긴 한데 50레벨 달성 이후 교환 가능한 경험치 버프 스킬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효과는 확실히 좋지만 유지 비용이 뉴비에겐 다소 버거울 수 있어요. 헌터의 사명과 프레이오스 서부 평판은 토월 구간 이상의 인던을 갈 때마다 퀘스트를 꾸준히 완료해주시기만 하면 알아서 오를 거예요. 특히 헌터 평판은 교환 상점에서 타이틀뿐만 아니라 유용한 도핑템도 얻을 수 있으니 잘 챙겨주세요.
초이는 각 초인들의 성급을 올릴 때마다 패시브가 강화되는 내실입니다. 우선 올 10성을 목표로 하시고 이벤트 교환이나 다이아 코인을 이용해서 초인 포인트 티켓을 얻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성을 찍고 나서도 50렙까지 성장이 가능한데 초인 액티브 스킬 데미지에만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 천천히 진행하셔도 무관해요. 탱구 토템, 가이아 열쇠, 길드 장비, 주간 도전 펜던트는 이벤트 및 각각의 컨텐츠를 통해 챙길 수 있어요. 탱구 토템은 가이드북에서 준 10강짜리를 스타트로 흔히 탱구 토템 조각이라고 부르는 재료를 통해 100강을 찍어준 뒤에 인챈트 탭에서 모든 옵션을 50렙까지 올려주면 되는 식의 장비예요. 강화와 인챈트 모두 확률은 100%이니 부담없이 재료가 모일 때마다 성장시키면 됩니다. 가이아의 열쇠는 이벤트를 통해 강화 재료를 얻고 성장시키는 방식인데 현 시점에선 첫 번째, 두 번째 열쇠 중에 첫 번째 열쇠가 무난하게 좋은 편입니다. 근데 올해 5월 20일에 두 열쇠를 결합해서 새로운 재료를 요구하는 식의 방향으로 간다는 공지가 있었으니 두 번째 열쇠도 높은 등급 하나 정도는 킵해뒀다가 나중에 강화시켜주세요. 길드 장비는 패션 반지, 휘장 2종, 잼 3종, 유물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길드룸의 NPC에게서 길드 코인으로 얻을 수 있고 해당 장비들은 구강을 찍어야 창고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길드 무기는 구강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지만 한 번 더 강화해서 길드 유물로 업그레이드하면 경획, 에렉 등의 유틸 버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길드 코인을 얻는 법을 소개드리면 작수를 진행하는 길드라면 작수를 통해 길코를 100개씩 얻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이벤트 상점이나 매주 수요일 점검 이후 길드 보상을 받고 상자깡을 통해 길코나 길드 장비를 파밍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코를 모아서 앞서 말한 장비들을 9강씩 찍어준다는 식으로 진행해주세요. 다만 잼은 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챈트인데 인챈트 옵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는 녀석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욕심으로 여기에 체력 관련 옵션까지 있는 걸 택했어요. 주간도전 펜던트는 매주 주간도전 컨텐츠를 클리어하시고 가이드북에서 받았던 걸 강화해주시면 돼요. 다만 주간도전 포인트 상점에서 강화 재료를 교환할 때는 파란색 강화석만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빨간색 강화석은 거래 가능인데다가 경매장에서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소환수는 소환시 적용되는 스킬과 일정 시간마다 보상을 물어오는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각 소환수마다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카르디아는 잡몹 특화, 이레이저는 보스 특화, 초신수와 베아트리체는 범용전투, 리치링은 에렉, 유니아는 탱킹, 아리아는 경험치 획득량을 담당합니다. 소환수 스킬 강화 주문서를 통해 소환수의 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가능한 스강줌에 있고 거부린 이벤트 스강줌에 있는데 스킬 레벨업에는 이벤트 스강줌을 사용하시고 거래 가능 스강줌은 300개까지 모아서 각성 포인트 미션을 클리어하시거나 뉴비분들은 모이는 족족 팔아서 엘리를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킬 강화 순서는 엘리가 필요하시면 리치링부터 아니라면 초신수, 베아트리체 아리아 위주로 스킬을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되는 대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환 시간이 끝난 소환수는 100분 동안 휴식 기간을 가지는데 이때 다시 소환하려면 보통 40장의 소환 주문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에렉 특화 리치링과 경험치 특화 아리아는 한 장만 요구하니 뉴비분들은 이 둘을 애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월일 5000레벨을 달성하면 소환수 각성이 가능해지는데 조건은 소환수 말렙과 모든 스킬 풀강입니다. 소환수를 각성하시면 외형이 변경됨과 동시에 소환수 각성 레벨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성을 찍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스킬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데 리치링의 에렉, 아리아의 경획, 초신수의 액티브 스킬 등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투자해주시면 돼요. 별자리는 초월 1별자리와 초월 2별자리로 두 가지가 있고 두 별자리는 각각의 재화를 사용해요. 초월 1별자리에 찍는 순서를 추천드리자면 에렉을 조금이라도 빨리 올리고 싶으시면 쌍둥이, 사자, 황소자리부터 5레벨까지 밀어주시면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강해지는 게 중요하신 분들은 처녀자리, 사자자리를 먼저 밀어주세요. 이후부턴 성장 탭에 나머지 별자리를 먼저 끝내신 뒤 행운 별자리를 열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행운 별자리는 성장 별자리와는 달리 수치가 랜덤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괜히 욕심내다 성장 탭을 다 마치고도 남을 포인트를 허투루 써버릴 수도 있으니 잠시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별자리 포인트의 획득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펫 달수씨와 반짝 별병입니다. 달수씨는 보유시 포인트 획득량을 10% 올려주고
반짝 별병은 30%를 더 얻게 해주는 소모품이에요. 초월일 별자리는 지난 겨울에 완화돼서 이 두 친구의 중요성이 크진 않지만 초월2 별자리 때는 웬만해서 챙겨주는 걸 추천드려요. 달수씨를 살 예정이라면 별병을 존버했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튼 별자리는 라이티티아와 유스티티아를 매일 돌아주면서 성장시키는 내실이라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파차시나 마이크로 라티 500먹, 1000먹 등의 글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파란 별병을 최대한 빨리 모으기 위해 파티 사냥을 모집하는 글인데 500먹은 별병 500개, 1000먹은 별병 1000개를 먹고 시간이 얼마나 남든 거기서 끝낸다는 거예요. 별병 하루 수급량은 500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럼 1000먹은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로 주는 라이티티아 초기화권 혹은 로안에게서 사는 초기화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선 같이 병먹을 할 인원을 구한 뒤 사냥을 시작해서 별병 500개를 얻어주고 퇴장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초기화권을 사용해주면 돼요. 반드시 500개를 먼저 모아준 뒤 초기화권을 사용해주세요. 서순 이슈가 발생하면 그만큼 별병을 손해봅니다. 그렇게 1일 획득량이 초기화되고 두 번째 500개도 다 채웠으면 파티원에게 다 모았다는 걸 파티챗으로 알리고 상대방도 끝날 때까지 사냥을 해주다가 헤어지면 되는 거랍니다. 다만 병먹 파티는 보통 라이티티아의 8000레벨 맵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는 점과 아직 보통 런을 돌지 못하는 유비분들은 병먹을 하기보단 5분 꽉 채워서 사냥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때는 라티만큼 좋은 곳이 없긴 하거든요. 참고로 라이티티아에서 5분 사냥하는 경우엔 라티 N곽이라고도 부르긴 한답니다. 성물은 5000레벨 달성 후 컨텐츠 개방을 진행하고 추가로 소환수 때처럼 총 6가지의 성물을 퀘스트를 통해 얻는 식의 내실이에요. 성물에서 알아둘 점은 단순 성장하는 구간이 매우 길다는 점이에요. 아랑이라는 팩과 개당 15억 겔리나 하는 모래시계를 활용하여 대폭 단축할 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유비분들에겐 큰 비용이 부담되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은 5000레벨을 찍었다면 최대한 빨리 개방 퀘스트를 클리어해서 성물 포인트를 쌓는 거랍니다. 성물 포인트를 쌓는 법은 5000레벨 이후 던전에서 드랍되는 신비한 파편을 소모하는 건데 별자리의 별병과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주 한 번 신비한 파편을 800개 소모하여 성물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8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포인트로 성물을 성장시켜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은 크게 2가지입니다. 성물석 슬롯 개방과 성물 스킬 강화입니다. 성물석은 보이는 화면처럼 아래 2칸은 공용석이라 불리는 아이템이 들어가고 맨 위 슬롯에는 각 성물에 맞는 전용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18개의 슬롯에 공용석과 전용석을 채워 넣으면 해당 성물석의 스탯을 상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물 스킬은 뭔가요? 성물 스킬이 바로 이 내실의 핵심이에요. 성물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순서대로 6개의 성물 중 하나가 발동하는데 발동된 성물에 꽂힌 성물석들의 스탯이 최대 50배까지 뻥튀기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효과 지속시간인 30초 동안 매우 강력해진다는 뜻이죠. 성물을 성장시켜 성장력을 높이면 스탯 증폭 배율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성물 스킬의 쿨타임이 줄고 최대 충전 스탯까지 늘어나니 성물을 최대한 빨리 성장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성물은 매주 꾸준히 포인트 전환을 해주시고 성물 슬롯이 전부 열릴 때까지 균등 강화해주신 뒤 모든 슬롯을 다 뚫었다면 자유롭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물석은 행운 별자리와 마찬가지로 성장을 마칠 때까지 욕심내지 말고 대충 뽑아서 끼워주기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파편을 탕진해버리면 엘리와 함께 성장력도 날아갑니다. 옵션은 백어택, 올스탯, 근마, 무공 위주로 챙겨주시면 돼요. 다만 성물별로 시너지가 좋은 옵션이 있으니 각 전용석의 옵션을 잘 보고 장착해주시면 돼요. 메모리얼은 라테이를 플레이하다 보면 자연스레 쌓이는 메모리얼 파편과 초기화 결정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해 옵션을 뽑는 형식의 내실입니다. 보통 원하는 옵션의 고수치를 뽑기도 전에 재화가 동나버리기 일수인데 급하게 엘리를 소모해가며 세팅을 하기보단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팅해야 하냐? 먼저 옵션을 건들 곳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고 각 옵션별로 어느 정도면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트 효과는 건들지 않고 각 메모리얼의 퍼즐 조각 기본 효과를 건드려줄 겁니다. 스킬 탭에서 본인 직업의 주력 스킬을 띄워주세요. 각 메모리얼의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등장 옵션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잘 보고 메모리얼을 굴려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킬 레벨 3 이상이면 쓸만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칸에 등록된 스킬은 리롯이 등장하지 않다는 점 알아주세요. 그 다음은 초월 탭의 사이함에서 자신 직업의 코어 1, 2 스킬을 띄워주면 됩니다. 이후엔 일반 탭의 랩이 초월 탭의 초엠팜의 옵션을 크리티컬 데미지 혹은 최대 데미지로 맞춰주세요.
크리티컬 데미지가 최대 데미지의 약 2배 정도의 효율이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 탭의 카즈노와 이리스를 제외한 모든 메모리얼의 세트 효과를 리롤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트 효과 리롤은 기본 효과에 비해 많은 재화를 소모하기에 적당선에서 멈추시는 걸 추천합니다. 게다가 2달 전쯤에 세트 효과 확률 이벤트가 있었는데 언제 또 올지 모르긴 하지만 그때 세트 효과를 더 투자해주겠다는 마인드로 우선은 메모리얼 개별 옵션을 먼저 건드려주면서 존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카즈노의 세트 효과에서 별자리 성물과 같은 내실 관련 옵션도 뽑을 수 있는데 메모리얼 2페이지에서 해당 옵션을 뽑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스왑하면 좋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라테일에서 애완동물은 획득만으로도 옵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스펙업 수단이에요. 하지만 애완동물 획득 자체는 어쩌다 한번 오는 이벤트가 아니면 현질 혹은 큰 엘리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기에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다만 유비분들도 종류불문 영구제 펫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펫 관련 내실이 있어요. 바로 잠재력인데 애완동물 창의 잠재력 탭에서 이벤트로 얻는 스페셜 각성제를 영구제 펫에 사용해주는 거예요. 잠재력에서는 크뎀, 최대뎀, 최소뎀과 같은 데미지 옵션과 에렉, 아발, 경획 등의 유틸적인 요소를 챙길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펫을 스왑한다는 마인드로 총 4세트 정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돼요. 다만 기간제 펫은 추후 영구제로 바꿀 때 잠재력이 사라져버리는 이슈가 있으니 웬만해서 각성제를 먹이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대신 NPC 세로가 판매하는 못난이 알은 200만 엘리라는 저렴한 값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 영구제 펫은 없지만 잠재력 세팅은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고려하셔도 좋아요. 루너드는 내실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번 영상에 같이 포함시켜봤어요. 우선 루너드는 캐릭터마다 챙겨줘야 하는 요소이고 한 캐릭터여도 메인 직업과 서브 직업은 별개로 작용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루너드는 간단히 딜옵션만 뽑으면 되고 그 중에서도 통찰이라는 옵션을 대부분 선호하는데 관통력 외에도 타격 시 일정 확률로 쿨타임이 1초 감소되는 효과를 제공하기에 체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루너드는 힘겨운 확률과의 싸움이기에 뉴비분들이 엘리를 퍼부어가며 투자하는 것보단 이벤트나 출석을 통해 얻은 루너드로 간간히 옵션을 돌려주시면 돼요. 리롤 시에 기존 옵션 유지를 고를 수 있으니 클릭만 잘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라테일의 내실 정리를 마쳐볼게요. 지금 돌아보니 내실의 가짓수도 많고 그 스케일도 나름 큼직큼직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견뎌낸 기존 유저분들도 고생하셨고 앞으로 하나하나 이겨내실 유입분들도 응원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한번 끝내면 다시 쳐다볼 필요 없는 내실도 있기 때문에 할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나저나 스크립트만 A4 30장이나 되는 분량이었는데 이렇게 가이드 영상이 3편에 걸쳐 마무리가 됐네요. 특히 이번 내실편이 스크립트 수정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 영상도 뉴비분들이 보기엔 어떨지 좀 걱정이 되는 채 마무리된 것 같지만 아무튼 이번 정리가 여러분의 라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테일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니 혹시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 남기겠습니다. 그럼 질라되세요.